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값 폭락 이때 멈춥니다. 여기 집을 사면 평생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집값은 더 오랫동안 떨어지며 50%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똑같이 하락하였지만 상승할 때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진짜 집을 잘 사야 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 과잉하고 인구 급감이 이번 하락 후에 상승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곳을 잡아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베스트 타이밍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집값 폭락 이때 멈춥니다. 여기 집 사면 평생 큰일 난다. 정말 이런 데는 사지 마세요. 여기 마그마가 지금 이 아파트 있죠? 이 위로 분출되고 있네요. 기어이 터지고 말았어요. 자, 이제 원희룡 부동산 심각성 오른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언론 플레이는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에서 이제 여러 뉴스를 한번 접해봤더니 지금 이 원희룡 장관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집값을 띄우는 주의가 아닙니다. 집값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서울 규제 해제 연내 힘들 듯. 뭐 규제한다고 해제한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관자적 입장이 되면 안 되죠. 지금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가계부채가 붕괴되고 금융이 부실 생기면 정부 못 막아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더 잘할 거예요. 특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 자, 보세요. 심각성에 대해서 무지해요. 원희룡 장관이. 경착륙을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몰라요. 지금 금리 인상 이거 하나 앞에 지금 금리 인상 끝났어요. 이제 내년 초에 꼭지 찍고 내려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에 집값이 또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나 몰라라. 여기 볼래요? 자, 서울, 경기 지방 평균 30%. 이거 무지막지하게 빠진 거예요. 30%면. 반토막은 20%만 떨어지면 반토막이네요. 이거 금방 갑니다. 이거. 금매 기준으로는 이미 반토막 나온 곳들이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미분양 5만 가구가 지금 급증했어요. 지금 만 가구가 5만 가구? 이거 10만, 15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둔촌주공이 이미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 참패를 계기로 해서 이제 서울의 뉴타운이라든가 3기 신도시 아마 미분양 퍼레이드를 벌일 거예요. 누가 좋지도 않는 서울, 특히 3기 신도시 이런 데 넣으려고 하겠어요. 강남도 참패했는데. 하락 속도, 미분양이 지금 너무 빨라요. 그럼 이걸 인식을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지금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식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집값이 아주 심각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50% 바닥이 아니라요. 몇 퍼센트 떨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과거 폭등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번에 자,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인해서 또는 막판에 임대차 3법 이 악재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너무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경착륙도 문제가 좀 있어요. 잘못된 인식. 장기 폭등에서 장기 폭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 장기 폭락입니까? 그러면 또 죽으라고요? 자, 소극적 대처. 규제 해제를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양책은 좀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해야 하는데 규제 해제 해봤자 표가 안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폭락 충격 완화 장치를 깔아야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아무 지금 대안이 없네요. 지금 사이클이라는 말을 또 언급해가지고 수능 91년도, 2008년도 이때 거의 6, 7년 떨어졌죠. 집값이 한번 떨어졌다 올라가는데 8년 이상 걸린다 이 말을 하면서 마치 앞으로도 3, 4년은 더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방관자적 입장 이러면요. 터집니다. 터져요. 침체, 경기 침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할 거예요. 이걸 소극적이에요.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고 방관자적 자세를 정부가 취하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죠. 경기 침체, 건설, 금융, PF, 가계부채 이거에 대한 대처가 전무합니다. 거래 급감, 가격 폭락, 가계부채 미분양 지금 이거에 대해서 총력전을 다해서 달라붙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한간소리나 해대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사년도 경고했습니다. 자, IMF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IMF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내년 건설사들 줄도산 공포 환경에서 아예 그냥 헤드라인으로 주사년
건설사 줄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미분양이 급증하고요. 이번에 둔천주공 뉴타운 분양 참패했죠. 이게 시작점이 된다라고 언급하죠. 건설사 도산, 고금리, 집값 하락, PF 중단. 자, 브릿지론 자산 유동어음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미분양이 급증하면은 돈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줄도산 하겠죠. 이건 뭐 코스입니다. 줄도산 하면 은행 이 금융권부터 부도가 나겠죠. 자, 금융권 부실 심각해요. 건설사 부도, 이 금융권 부실. 결국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부실 금융권, 저축은행, 여신사, 뭐 신협, 새마을금고 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자, 해결 방안, PF 지원. 지금이라도 PF 지원에 대한 다각도 모색, 건설 다양화, 해외 진출. 그러니까 너무 집만 지으려고 하니까 안 돼. 건설, 아파트만 지으려고 하는 회사는 퇴출시켜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집 남아두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걸 다각화시켜야죠. 왜? 건설, 토목도 있고 해외 진출해갖고 수출도 있고 많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무너뜨려야 돼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집만 지으니 나라 망하는 거지. 해외 진출도 시켜야 하고. 자, 2023년 전망 마이너스 13%를 예측하고 있어요. 자, 폭락의 원인은 고금리, 경기가 위축된다. 경기 침체를 말해요. 거품 붕괴, 너무 많이 뛰었다. 그게 붕괴. 전망, 서울 마이너스 9.5, 수도권 마이너스 13%, 지방 마이너스 8.5. 거래량은요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약 75만 정도가 거래되지 않을까. 인허가는 30%가 감소돼서 38만 호 정도로 인허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번에 진짜 중요한 말, 오늘 제목과 관련된 거, 여기 집 사면 평생 큰일 난다. 여러분들 퍼센트로 따지면 30% 말고 70% 하급지, 좋지 않은 지역을 하급지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피하세요. 자, 지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바로 수도권을 집값 서열별로 쭉 나타났어요. 누가 서열화 시키니까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좀 깨달음을 얻어야죠. 여러분들 왜 방송 봅니까? 그냥 집값 떨어지는 거 박수 치면서. 그거는 소극적이잖아요. 뭔가 배워가는 게 있어야죠. 자, 여기 미래 공급 과잉, 인구 감소, 이게 이제는 아주 직격탄이 됩니다. 그럼 이거에 후유증이 있는 것들은 피해야죠.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서울입니다. A 서울, 여기가 제일 안전하겠죠. 그다음 B, 서울을 기준으로 네모박스가 아니에요. 남쪽으로 직사각형인 거예요. 왜? 강남의 중심이지 시청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밑에 그래요. 뭐 여기 성남, 용인, 뭐 안양, 광명 뭐 이 일대, 북쪽으로는 의정부, 고양 일부. 자, 이렇게 B, C는 완전 외곽이네요. 이제 안성, 뭐 평택, 위쪽으로는 양주, 동두천이니까. D는 완전 여기 경기도 끄트머리하고 지방이 포함돼요. 잊지 마세요. 지방에 제아물이 똘똘한 곳도 D급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특별 지역은 뭐 B, C하고도 맞먹겠죠. 여기서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거 꼭 기억해서 하나라도 상급지로 가세요. 자, A, 강남원. 강남이라서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한강라인은 앞으로 비한강라인의 강남 서초를 완벽하게 따돌릴 거예요. 그다음 B급, 강남2하고 용산은 같은 개념으로 갈 겁니다. 서초, 방배, 대치, 개포. 이제 한강 외에 테헤란은 남쪽이죠. 이촌, 한남, 성수. 앞으로 한남, 성수 여기 진짜 주목해야 돼요. 용산 쪽. 무지막지하게 뛰고 강남을 추월할 수도 있어요. C급, 강남3입니다. 재건축, 한강변. 이제 강남3나 재건축 한강변이 같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재라든가 수서, 일원 이런데. 또 여의도, 목동, 흑석, 용산, 성동, 송파, 과천은 E급밖에 안 돼요. C급. D급은 서울 전체입니다. 서울 특히 전체에서도 중심부. 이제 한강 라인, 마포,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판교. D급은 이렇고 E급은 서울 외곽.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잘 사는 곳.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은평, 금천, 구로. 광교 유래 분당이나 노원이나 도봉이나 같은 급이에요. 이제는. 경기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도 지방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1번에서 5번까지 서울 대부분하고 경기 일부 지역인데 얘들은 퍼센트로 따져봤자 20%도 안 돼요. 꼭
처리한 다음에 F급까지 경기도의 중심, 광역시의 핵심, 성남, 용인, 수원, 광명, 안양, 하남, 뭐 2기 신도시의 핵심, 하남, 해운대, 수영, 수성, 바로 여기까지 6번까지는 그래도 저는 폭락장에 잡으면 좋다고 봐요. 근데 7번, 8번이 70%에 해당돼요. 다시 말할게요. 7, 8번은 번호는 두 개일지 몰라도 70% 어디냐? 자, 경기의 중심 외곽입니다. 일부 중심 지역하고 외곽. 2기 신도시도 외곽. 광역시 핵심 지역도 여기에 들어가요. 자, H급은 광역시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 대부분. 이곳들은 인구 감소, 공급 폭탄, 아예 최대 피해가 돼요. 그렇다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7, 8번 입지는 특히 조심하시라고요. 이거 보세요. 자, 이게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비슷하게 펼쳐봤어요. 강남, 서울, 경기, 지방 아마 지역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여기 연도입니다. 22년부터 31년까지. 자, 강남은 대략 이렇게 돼요. 뭐 내년에부터 올라갈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강남이 먼저 뛸 거예요. 23년 내년보다도 오히려 내후년 24년 초반기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빨리 회복하지 못해요. 집이라는 것은. 그 대신에 회복하는데 한 1, 2년 걸리고, 강남도 신고가 찍는 것은 26년입니다. 물론 매입은 23, 4년 정도가 좋겠네요. 그리고 신고가 되게 길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서울은 대략 24년까지 내후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회복기는 조금 더 길죠. 신고가는 거의 27년이나 돼서 신고가 찍고 한 3, 4년. 경기도는 더 끔찍해요. 하락기가 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중심이냐 주변이냐에 따라 달라요. 회복기 그리고 신고가가 생각보다 짧죠. 신고가 기간이 짧다는 것은 신고가를 못 찍는 곳도 많다는 거예요. 자, 지방입니다. 하락기가 상당히 길 것으로 보여져요. 거의 25년, 6년까지. 자, 회복기도 상당히 길어지고 신고가를 찍는 곳도 있지만 못 찍는 곳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자, 이걸 보면 2013년도 과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서울하고 경기도의 핵심만 한번 보자고요. 핵심은 일부입니다. 경기도의 10%, 상위권 10%, 서울 전체. 자, 여기 보니까 2009년부터 하락 4년, 그렇죠. 대략 10년부터 빠졌다고 하고 2013년까지. 그리고 회복 14년부터 16년까지 거의 한 2년 정도 회복했네요. 그런다 급상승. 어떻게 된 게 2015, 16년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되게 오래 뛰었죠. 한마디로 서울은 하락기, 회복기는 짧고 적어요. 그리고 상승기는 길고 커요. 길고 컸네요. 얘하고 비교해보세요. 자, 경기도 외곽하고 지방 사이클. 아까는 서울하고 경기도 중심이었어요. 경기도 외곽은 경기도의 대부분을 말해요. 인천 전체. 지방 웬만한 거 싹. 자, 보시면 하락이 되게 기네요. 하락이 5년 동안. 회복하는데도 4년. 그래서 10년 동안 못 뛴 거였어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뛴 거예요. 2010년에 빠져갖고 20년에 뛴 것들은 진짜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70%예요. 왜 안 뛰었을까? 물량이 넘쳐나니까요. 공급 물량, 2기 신도시. 인구는 계속 이제 줄고 있고 1인 가구 늘어나니까 꼭 명심하세요. 여기 보시면 지방은 이제 신고가 찍는 것도 짧죠. 근데 앞으로는 신고가 찍는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너무 많이 거품이 심해져서. 여기 보세요. 하락기 회복기는 되게 길어요. 길죠 이거. 상승기 짧고 작아요. 자, 그런데 지역별 주택 가격 변동률 2015년 이후 전국 사이클이 같아졌다. 원래 예전에 2005년부터 20년 최근까지 보면, 자, 여기서 지금 이 까만 게 수도권이에요. 까만 선이.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파랑색. 이거는 지방입니다. 수도권부터 볼게요. 수도권이 올라갈 때 지방은 별로 못 올랐네. 자, 그렇죠. 지방이 많이 뛰었는데 오히려 2013년에 자, 수도권은 떨어졌네. 반대로 가서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15년부터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진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 즉 수도권하고 지방이 동조화 현상이 일어난 게 15년 이후예요. 특히나 20년 이후에는 똑같아요. 같이 떨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을 같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전에는 지방이 집값이 안 뛰었었어요. 이때 거품이 엄청 심해서 이제는 지방도 반토막이 막 넘쳐날 거예요. 저는 경기도보다 서울보다 지방이 더 끔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뛰지도 않았던 집값들이 막 난리 났기 때문에.
걔들은 다음에 회복도 못할 가능성도 커요. 빨리 털어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제 7번 내년 서울 아파트값 더 떨어진다. 이제 지금 주사년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21년부터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자 23년까지 계속 마이너스임을 알 수 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 다 어떻습니까? 24년 많이 빠지죠. 주택은 상대적으로 이게 빨간색 주택은 좀 덜 빠지는데 파란색 아파트는 좀 더 떨어지죠. 그런데 올라갈 때는 반대예요. 주택은 좀 덜 올라가고 아파트는 더 올라가요. 그러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부동산은 많이 뛰는 걸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보다 아파트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아니, 많이 떨어지면 어때요? 많이 뛰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뛰는 것들이 제일 문제인 거니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와, 여기 보니까 지금 이동평균선 보면 자, S&P 500 지수 200일 이동평균선 봤더니 어때요? 2022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뭔가 모르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이거는 잘못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박살 난다는 거예요. 이건 코스피도 이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정점을 찍고 이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나빠지고 있어요. 얘하고 쌍둥이처럼 움직이잖아요. 내년에 경기 침체된다는데 그럼 얘도 당연히 못 가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빌라가 급추락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빨리 추락. 이제 집을 사면 무작정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수도권이라고 해서 광역시 중심지라고 해서 GTX나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서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